공개사법은 제가 직접 제가 할 거고, 그러니까 나머지 과목 잘해주는 것은 해봐야 된다라는 거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뭐 지난번에 몇 번 우리가 풀다가 말았죠? 이제 70번 하실 텐데. 확실히 지난번에 이제 특강 듣고 안 듣고가 많이 차이가 나타나요. 확실히 차이가 나타난다고. 자, 그러면 70번 한번. 자, 70번이 무슨 문제예요? 자, 대교 씨가 한번 읽어봐요. 매도인 갑이 매수인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및 인도 전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소되었다. 다음 중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그러면 이거는 논점이 뭐예요? 문제 70번의 논점은. 이혼부담의 문제죠. 이혼부담의 문제. 그죠? 자, 그러면 이혼부담은 그러면 뭐예요? 먼저 기억해 둘 거. 그러면 뭐예요? 자, 이혼부담이 나오면 꼭 뭐부터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자, 이혼부담은 이제 채권자,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이혼부담은 뭐예요? 자, 원칙 뭐라고 그랬어요? 자, 채무자 이혼부담주의야. 채무자 이혼부담주의. 여기에 대해서 A가 뭐예요? A가 채권자 이혼부담주의라는 거. 이걸 꼭 한번 우리가 숙제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여기는 뭐예요? 대가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대가 위험이 없어요. 여기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유는 원인은 누가 제공했기 때문에 그렇죠? 채권자가 제공했기 때문에. 아마 오전에 이제 담배 피는 사람 이야기해 보니까 이혼 부담이 왜 헷갈리냐 그랬더니 자기는 펀트를 잘못 맞힌 거예요. 뭐예요? 물건 측면에서 보라는 거예요. 물건 측면에서. 돈 측면에서 보면 이게 전부 헷갈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봐봐요. 자, 갑이 요 사회를 보면 갑이 어라테, 요 사람이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계약을 뭐예요? 한 요 집이 한번 3억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계약금이 얼마 들어갔어요? 자, 3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물건을 넘겨줄 채무는 누가 가지고 있죠? 갑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돼요? 물건 정면에 보시면 채무자죠. 이 사람은 뭐예요? 채권자예요. 채권자. 그러니까 그 오전에 담배 피우는 사람도 잘 아시거든요. 그분도. 그러니까 뭐예요? 저희가 요거 돈의 관점에서니까 헷갈린다. 그래서 이 물건 관점에서 우리가 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전소, 계약 인도 전에 뭐예요? 요게 전소가 됐어. 전소가 됐죠. 전소가 되면 뭐예요?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없어요? 채무자의 기책사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그러면 갑은 어라테 뭐예요? 채무를 넘겨줄, 요 건물을 넘겨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 그러면 요 사람은 지금 3천만 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럼 돌려주면 되는 거야. 이게 끝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인도 후에, 만약에 채권자 지체가 있을 때는 뭐로 간다? 채권자 이혼부담주의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매년 출제가 돼. 매년 출제가 되니까 일단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 1번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매수인 을은 더 이상 소유권을 청구할 수 없다. 없죠. 맞죠? 예. 2번은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게 매금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그러면 2번, 3번. 매수인 을의 가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게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요거는 뭐의 가실, 채권자의 기책사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렇게 이제 맞아야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한번 읽어볼래요? 매수인 을의 채권자 지체 중에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게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4번과 관련돼서는 A적으로 채권자 이혼 부담주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맞고요. 그러면 5번은 사의 경우 채권자 지체 중이었으므로 매도인 갑은 자기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매수인 을에게 상환할 필요가 있다. 다 상환해줘야 되겠죠. 그럼 정답은 몇 번? 3번. 3번. 그러면 내일 모레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뭐 이혼부담주의가 아마 나올 겁니다. 안 나오면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 이혼부담이 나오면 뭐예요? 반드시 이제 맞춰줘야 된다고. 이 문제와 관련돼서. 그럼 이혼부담과 관련돼서 잊지 말할 거는 원칙 뭐예요? 읽어봐요. 채무자 채무자 이혼부담주의 N은 채권자 이혼부담. 어떤 관점에서 봐요? 물건 관점에서 관점으로. 본다라는 거. 그걸 꼭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요번에 이제 일요일 날 이제 이혼부담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문제집 찾아서 이혼부담에 관련된 문제를 싹 한번 또 전에 자기의 약점이 뭔지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대규 씨가 어때요? 지난번에보다 이제 읽는 글씨를 읽는 게 뭐예요? 되게 자신감이 있죠. 확실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많이 실력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0번과 관련돼서 이혼부담, 요거는 반드시 잡아야 되고, 요 바탕이 깔려야 될 거는 항상 뭐부터 깔아야 돼요? 알아야 될 거는. 바로 요거부터 잡아야 돼.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했으니까 뭐예요? 뭐 쓸 필요는 없어요. 말로 써요. 불능이죠. 불능은 뭐가 있어요? 원시적 불능과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요걸 우리가 잡아둬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후발적 불능이 있어요.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 있죠.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읽을 때 요거 한번 읽어봐요. 불능 거리지 말고 요거는 현역 여건이라고 좀 읽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립 요건과 관련돼서 요 밑바탕에 깔려야 돼요. 당사자, 목적, 거사, 표시, 목적은 아까, 적사. 그러면 가능의 반대말은 뭐예요? 불능이죠. 불가능이죠. 그러면 줄임말은 원시적 불능과 뭐예요? 후발적 불능. 요 기준은 뭘까요? 기준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럼 법률행위 성립 당시의 불능이다. 그럼 무슨 불능이에요? 원시적 불능. 법률행위 성립 후에 뭐예요? 후발적 불능이 되죠. 그러면 이거는 또 다시 몇 개로 나눠지? 자, 전부 불능과 일부 불능으로 나눠진다고. 이거는 제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전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그럼 전부 불능과 관련돼서는 뭐예요?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 이게 딱 나와야 된다고. 체결상의 가실 책임이 나와야 되고, 일부 불능과 관련돼서 일부 부여의 법리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후발적 불능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있다 그러면 뭐가 돼요? 기책 사유가 있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 책임이 돼요. 그러면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없다면 위험 부담의 문제가 된다라는 거. 그럼 저희가 이거부터 우리가 기본적으로 숙제해 놔야 돼요. 그럼 불능은 다시 무슨 불능이 있죠?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그럼 지난번에도 우리가 문제 풀 때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을 걸러라. 뭘 고르라는 거예요? 원시적 불능과 전부 불능을 걸어라.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빠져나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사이에서 그러면 이렇게 봐봐요. 자, 이런 지문이 나왔어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왜 틀렸어요?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불능이 안에서? 원시적 불능이 안에서 무효라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요 틀을 우리가 잡지 않으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 자체로. 그러면 여기에서 또 다시 무효라는 것은 성립 요건은 갖췄지만, 즉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불능과 관련돼서 그러면 여기에서 채무자 기책 사유, 즉 채무 불이행 책임, 법정 해제권이 발생하죠. 법정 해제권은 몇 개? 대표적으로 민법상 규정에 이행지체, 이행불능. 요게 딱이다. 그러니까 이게 애워지지 않으면 힘들어요. 기본 자체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지우는 순간 깔끔히 지워지면 안 되죠. 그러면 자기가 베이스를 깔아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불능. 그러면 소리 내도 되니까 뭐예요? 불능. 뭐 여기 앞에서 시끄럽다고 그러면 뭐예요? 다 쫓아낼 겁니다. 환불 다 해줄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뭐 상관이 없는 거야, 그거는. 자, 불능 그러면 원시적 불능과 뭐예요? 후발적 불능. 이렇게 이제 잡아요. 그러면 원시적 불능은 뭐예요? 전부 불능과 일부 불능. 그러면 후발적 불능과 관련돼서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럼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있다. 그럼 뭐예요? 채무 불이행 책임.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없다면 위험 부담.
원시적 분란과 후발적 분란의 기준은 범일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거 딱 생각이 나야 돼. 그러니까 그거 생각이 안 나면 앞으로 자 그래서 이제 제일 기본적으로 뭐가 숙지가 돼야 돼요.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암기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딱 잡아두고 그러면 만약에 요 70번 문제가 내일 모레 일요일 날 나올 텐데 그러면 저희가 이연부담의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풀어야 돼 이제 앞으로 풀어줘야 된다는 거. 지금 여기에서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뭐 여기 봐봐요. 100개 지문이에요. 5개. 5개 지문. 그래서 요 3개 지문은 지금 지워지고 있어. 그럼 지금 몇 개에서 남았죠? 2개. 요 하나만 지워내면 돼. 요즘 문제풀이에서 요거 하나만 지워주는 게 올해 과제예요. 그러면 요것만 지워지면 나머지는 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항상 문제, 내일 모레 모의고사 들어갈 때 저희가 요렇게 문제를 풀 때는 내 사전에 몇 번은 없다. 5번은 없다라는 거야. 5번까지 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정확하게 숙지를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봐봐요. 그럼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X다. 그럼 여기 들면 벌써 답은 나와야 돼. 정답은 5번. 그래서 시간을 단축해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요것부터 먼저 습관을 들이라고. 만약에 그러면 만약에 짧은 문제를 이렇게 풀었다. 그러면 내 사전에 5번은 없다. 자, 사례 문제는 몇 번부터 푼다? 3번부터 푼다. 사례 문제는 3번이 많아. 사례 문제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럼 사례 문제는 몇 번? 3번. 그러면 우리가 작문은 몇 번부터? 4번. 3번 아니면 4번. 이렇게 돼.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모의고사 낼 때 항상 몇 번을 갖다 대요. 5번에다 갖다 놔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게 많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라는 거예요. 많이 읽어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즘 모의고사들이 1번 갖다 놓고 그거는 실력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습관을 좀 들이라는 거. 그거. 그러면 일단 단문은 요렇게 그러면 써놔요. 만약에 단문이 나왔다 그러면 요렇게 문제를 풀어가고 중문은 내일 모의고사 때 직접 제기해요. 모의고사 풀 때 틀려도 점수 안 나와도 좋으니까. 자, 그러면 중문이 나올 때는 몇 번부터? 3번. 5번부터. 그러니까 5번은 요렇게 읽으면 내 사전에 몇 번은 없어요. 1번은 없다라고 생각하라고. 그러면 만약에 장문이 나왔다 그러면 뭐예요? 장문이. 요 3번부터 읽어가서 이렇게 거꾸로 읽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요렇게 읽어도 내 사전에 몇 번은 없다. 2번은 없다. 2번은. 이렇게 습관을 우리가 들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일 모레 점수가 안 나오더라도 이렇게 해봐요. 자, 공법은 뭐예요? 공법은 틀린 거 그러면 뭐예요? 틀린 거 그러면 긴 거 찍어. 옳은 거 그러면 짧은 거 찍어요. 숫자 빼고는. 그러면 공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긴 게 정답일 확률이 뭐예요? 70%가 넘어. 그러니까 틀린 건 나올 때는 뭐예요? 틀린 거 나올 때는 어떤 거 찍어라? 긴 거. 옳은 거 찍은 것은 짧은 것. 그렇게 해서 모의고사에 한번. 그러니까 만약에 몰랐을 때 이야기하는 거야. 아는데도 그렇게 찍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걸 연습을 좀 해달라는 거. 그래서 요번에 모의고사 7월 1일 날 본다니까 요거 딱 해서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러면 사례 문제가 나왔다. 그럼 봐봐요. 요 두 개에다 시간을 좀 할애하는 연습을 좀 해주라고. 사례 문제는 요부 3번부터 읽어야 되니까 3번 아니면 4번인 정답의 확률이 상당히 높아. 자, 중문은 몇 번에서 정답이 확률이 높아요? 4번 아니면 5번에서 정답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읽는 것보다 4번, 5번. 이게 잘 안 돼, 습관이 안 돼요. 그러면 요걸부터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요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문제를 막 풀지 말고, 이제 숙제를 전 과목을 1장씩 이제 오늘부터 미리미리 돌려보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 때, 단문은 몇 번부터? 1번부터. 그러면 5번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때 2번을 풀어라고, 2번. 한 번 틀렸다 오답 정리할 때 다시 한번 풀고, 정상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 중문은 몇 번부터 풀어요? 5번부터. 이렇게 5번부터. 자, 그러면 장문은 몇 번부터? 3, 4, 5, 1, 2. 이렇게 해서 한번 읽을 수 있고. 근데 단서가 하나 붙어요. 자, 째려봐요. 째려봤죠? 그러면 숫자가 나오면 숫자부터 확인하는 연습을 해요. 항상 문제를 먼저 째려보고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째려보는 습관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쳐다봐서 숫자가 있으면 숫자가 자꾸 걸리적거려, 나중에.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숫자가 나오면 숫자부터 하는 거고. 그리고 좀 감을 잡을 때 숫자가 나올 때는 요거요. 읽어봐요.
써봐요. 국가죠. 국가에서 이제 국민으로 나간다고 생각해봐요. 자, 느낌을 받으라고. 숫자도 안 외우더라도 찍어낼 수 있으니까. 국가에서 국민으로 나갈 때는 뭐예요? 짧아요, 길어요? 짧아야 되겠죠. 5일. 그래서 지체 없이 5일, 7일, 15일 이게 많다는 거야. 길어봐야 국가에서 국민으로 나갈 때는 뭡니까? 길어봐야 60일, 30일밖에 없어. 30일. 그럼 여기는 이쪽으로 갈수록 짧고, 자 이쪽으로 갈수록 어때? 요거는 길어. 길어요. 최소 30일이야. 최소 30일. 그러니까 그걸 숫자를 감각으로 꼭 외워야 된다 생각하지 말고 요거 숫자를 나왔을 때도 이렇게 한번 풀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두라는 거. 이제 전면 돌입이에요. 문제를 풀 수 있는 전면 체계로 이제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해서 요거 한번 딱 해서 점수 안 나와도 좋으니까 이걸 연습을 좀 해달라는 거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70번과 관련돼서 요 문제, 이온 부담의 문제, 이거는 반드시 출제된다라는 것, 출제된다라는 것. 자, 70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3번. 만약에 이번에 일요일날 나와서 이온 부담 틀렸다. 그때는 이제 가슴 아파해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온 부담은.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자, 그러면 이제 71번과 관련돼서 뭐죠? 읽어봐요. 제3자를 위한 계약 중 틀린 것은 자, 틀린 것 그럼 본능적으로 뭐가 나와야 돼? 요낙수. 자, 그래서 그 옆에다 하나 적어놔요. 외약자, 낙약자, 그 다음에 수익자. 이걸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샘플 문제를 잡는 거야, 샘플 문제. 그러면 이 뭐예요? 그러면 이온부담과 관련돼서 70번을 샘플로 잡고, 그럼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짧지만 뭐예요? 요걸 딱 샘플 문제로 잡으라고. 그럼 틀린 거, 그러면 그 옆에다가 읽어봐요. 요약자.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가 나올 거야. 그러면 요번에 이제 문제가 나오면 이론이냐? 자, 이론 아니면 사례 문제 둘 중에 하나일 거라는 거야. 이론과 사례. 분명해요. 그러면 사례 문제가 나오면 몇 번? 다 3번부터. 이론이 나오면 짧은 거면 1번부터 이렇게 풀어나가고.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는 뭐예요? 읽어봐요. 고급. 거상관계. 그래서 거상관계, 이거는 거부관계, 여기 대가관계, 대가관계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지금 수익자라는 것은 누구죠? 제3자죠. 그러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오면 요거부터 딱 적어놓고 자기가 딱 맞춰서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틀린 거예요, 옳은 거예요? 틀린 거.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어떻게 풀어고 들어가는지 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한다고. 곰 째려본다고. 숫자 있어요, 없어요?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없기는 뭘 없어. 제3자도 숫자지. 그렇죠? 그러면 3번부터 먼저 읽어보죠. 낙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잘라봐요. 잘랐어요. 제3자 줄잖아요. 자, 계약을 해제 동그라미. 자, 제3자가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네요. 해제는 누구만 할 수 있죠? 요약자와 요약자만. 낙약자. 그럼 정답은 몇 번? 3번. 3번. 그럼 봐봐요. 금방 풀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요령이라는 거야. 지금 이제 객관식 문제 풀 때는 요령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오면 무조건 요거부터 써놔라고. 시간 얼마 안 걸리잖아요. 여기 한번 봐봐요. 요낙수. 이렇게 사례 문제가 나오면 요낙수 써놓고, 요 낙약자를 빨리 뭐라고 써놔요? 채무자를 먼저 찾아봐. 사례 문제, 채무자. 자, 채무자가 뭐예요? 자, 낙약자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돼. 그러면 저는 이제 오답 정리해야 되니까 1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1번에 제3자의 권리에 대해서 낙약자는 동그라미 쳐놔봐요. 낙약자가 예죠. 그러면 낙약자는 권리를 발생시킨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한번 봐봐요. 그러면 요약자가 뭐라는 거예요? 계약을 우리가 당사자가 되죠. 그러면 요약자가 낙약자한테 뭐예요? 자, 보상금, 즉 뭐예요? 은행에다 통장을 안 보내, 돈을 안 보내면 뭐예요? 요약자한테 개길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낙약자는 요 보상 관계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한테? 제3자를 하죠. 제3자. 그렇잖아요. 네가 뭐예요? 왜 지금 내가 안 보내주는 거냐? 거부관계를. 얘가 안 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한테 물어보라. 이런 소리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1번은 맞네요. 자, 3번은 3자가 맞네요. 저는 3자는 3번만 봤더니. 자, 요약자는 동그라미 쳐놔봐요.
낙약자에 대해서 제3자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가요? 예약자와 낙약자는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3번은 X. 자, 대가관계 흥결, 대가관계를 줄 찾아봐요. 자, 대가관계 흥결 이거죠. 요거죠. 그럼 여기서 당사자는 누구예요? 예약자와 낙약자. 그러면 대가관계 흥결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관계에 대해서 하죠? 보상관계. 보상관계가 즉 기본관계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4번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나네요. 자, 제3자의 취득시키려는 권리는 채권에 한하지 않고 줄쳐놔봐요. 자, 채권에 한하지 않고 물건이라도 마다, 뭐 방하다, 채권, 물건. 제3자는 그러면 권리를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제3자의 의사표시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취득 요건이라는 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 문제도 이제 내일 모레 반드시 나와. 딱 뭐가 나와? 이론 아니면 사례 문제야. 이론 문제. 그러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완전히 이제 마무리를 쳐 주셔야 돼요.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이제 가슴 아파해서 뭐야? 오답 정리 확실하고. 그러면 단원별 문제 가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자꾸 풀어봐서 마무리를 시켜놔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합격을 할 수 있어. 합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71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샘플 문제.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러면 앞으로 문제를 풀 때 그러면 읽어봐요. 요거 나왔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왔다. 얼마 걸리지도 않아. 써요. 그래서 요, 낙수, 그 다음에 보급대. 적어놓고 하라고. 적어놓고 해. 옛날에 저기 김천에 사는 뭐예요? 영자씨가 있어. 영자씨, 뭐야, 한 92.5로 합격한 사람인데, 근데 제3자, 그러면 4년 전에 회장님이야, 회장님인데, 그럼 뭐 때문에 뭐 맨날 틀리는 게 있어. 누가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오면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맨날 틀리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틀린 문제는 계속 틀리게 돼 있다라는 거야. 틀리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오면 자기가 그 정도를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왔다. 읽어봐요. 요, 낙수, 보급대. 적어놓고 하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당사자는 누구다? 예약자와 낙약자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러면 만약에 4대 문제가 나왔을 때는 낙약자 위에다 채무자를 딱 적어놓고 채무자를 먼저 찾으라고. 그래서 그러면 얼병 넘어가든지 아니면 그러면 뭐가 들어가요? 얼병으로 들어가든지 이거는 이제 사항에 따라서 자기가 딱 적어놓고 그림을 일일이 그릴 생각을 하지 말고 그래서 이걸 한번 체계를 틀을 잡아놓는 게 중요하니까 그럼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자, 출제가 되고요. 자, 그러면 71번과 관련돼서 우리 제3자를 위한 계약 우리 대기실에 이제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잡아놓고요. 자, 72번 한번 읽어보실래요?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자, 1번은 어때요? 자,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계약의 의사표시는 이미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사표시는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자, 그러면 해지 동그라미 쳐봐요. 해지 동그라미 쳐놓고 읽어봐요. 해지 세제로 원칙 뭘까요? 형성권이네. 형성권이란 뭐예요? 읽어봐요. 일방적 의사표시 동의를 얻지 않으면 자,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거든.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번 일방적 의사표시했죠. 그러면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했으니까 자, 의사표시를 했으면 거둬들일 수가 없어. 해지하면. 무슨 건이기 때문에? 형성권이기 때문에. 형성권. 자, 그러면 이제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거. 한 번 행사하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죠. 그러면 거의 1번과 관련돼서 1번 밑에 해설을 한번 달아봐요. 자, 해제가는. 자, 이 질문을 한번 해석해봐요. 해제권은 취득시의 대상이다. OX.
또. 그러면 맞다 안 맞다 중요한 게 아니라 해제권은 읽어봐요. 무슨 건? 형성권. 형성권. 일방적으로 행사하잖아요. 한 번 행사하면 끝나는 일인 거야. 그러면 한 번 행사하니까 무슨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느냐 이거지. 해제권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형성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형성권과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바탕에 깔아 놓아야 되는 거예요. 깔아놔야 된다. 자, 그러면 형성권은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시험 범위도 모르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권리 의무 관계가 있죠. 권리 의무. 가장 기본인 게 뭐예요? 권리가 있으면 뭐가 있죠? 의무가 있다. 그럼 요거는 원칙이야, 얘야. 원칙이죠. 그러면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예외. 자, 권리는 있는데 의무가 존재하지 않은 것. 이거 A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또 A가 하나가 더 있잖아요. A가. 경우의 수를 따지면 권리는 없는데 의무가 존재하는 것. 이게 그러면 A적 측면에서 그럼 시험 범위도 모르고 있는 거야. 원칙은 뭐예요? 읽어봐요. 권리 의무 관계. 이걸 뭐라고 그래? 또 까먹었다. 법률과 권리가 있으면 상대편은 의무가 발생하죠. 그래서 법률과 득실실 변경으로 연결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권리는 있는데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거. 무슨 건이? 형성권이야. 형성권. 자, 그러면 요거는 아주 중요하다고 예적 측면으로서 요거는 시험에 그래서 자주 출제돼요. 근데 A에서는 권리는 있는데 의무가 존재하는 것. 요건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그래도 시험 범위가 아닌데도 하나 적어놔요. 뭐라고 써놨죠? 법인의 공고 의무가 있다라는 거야. 법인의 공고 의무. 자, 그러면 여기서 시험 범위에서 제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잡을 거는 뭐예요? 권리는 있는데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 이게 뭐예요? 바로 형성권이야.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쌍방이라고 그러잖아. 쌍방. 요거는 뭐예요? 일방이네. 그래서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 무슨 것? 형성권.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답은 1번이야. 그러면 1번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도록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것. 그러면 2번 한번 읽어봐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전원 동그라미. 이걸 세 자로 뭐라고 그럴까요? 네 자로. 해자 당사자. 자, 그걸 정의를 못 내리면 안 되죠. 자, 몇 번 지문이에요? 2번 지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써놔요. 해제의 불가분성이야. 전원으로부터 전원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지문을 보면 요렇게 생각이 나야 돼. 그래서 이걸 뭐다? 해제의 불가분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가분성이 관련. 그러면 여기에서 요 2번 지문은 전원이 포인트라는 거야. 자,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으로 금전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죠? 해제야. 해제 동그라미. 해제는 그 밑에 단독행위라고 써요. 단독행위. 그러면 원상회복으로 금전을 반환받아야 할 경우에는 잘라요. 받은 날, 다음 날이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는 그 옆에다 하나 가로 읽었어요. 이게 무슨 이자죠? 법정이자가 되는 거야. 법정이자. 자, 법정이자. 자, 3번 끝에다 쓰고요. 근데 요 지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거는 해제의 효과야. 그러면 끝에다 이렇게 하나 써요. 자, 3번 끝에는 해제의 효과라고 써봐요. 해제의 효과. 그래서 해제의 효과. 자, 해제의 효과로서 금전은 뭐예요? 받은 날로부터.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3번 옆에다 써봐요. 자, 이렇게 써봐요. 합의해제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O의 X. X죠. 왜 그래요? 요거 합의해제는 계약이거든. 요거는 계약이거든. 요 뒤에는 뭐예요? 해제의 단독행위거든. 해제의 효과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합의해제는 계약이고 뒤에는 뭐에 해제로서 단독 행위가 되거든. 그러면 앞에 뭐에 해제하고 계약은 법적 성질이 달라요. 그래서 그러면 합의 해제로 나오면 이거는 X가 되는 거야. X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도 참 중요한 문장이야. 요 자체가. 자, 4번 읽어보실래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자, 해지. 그러면 계약은 장래 동그라미. 효력을 잃는다. 그러면 장래 무효라고 그래. 장래 무효. 그러면 앞으로 장래 무효죠. 장래효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무슨 의무가 발생해요? 청산 의무가 발생하거든. 그러면 4번은 맞고요. 자, 5번.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영향에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면 우리 뭐 대교시 요거는 다시 한번 반대 해석해봐요. 이 말은 무슨 소리예요?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말은 해지는 손해배상이 발생한다. 이 소리잖아. 공통점이야. 공통점이란. 그러니까 요 문제가 쉬운 것 같아도 막상 시험에 가면 답이 탁 안 나와. 그래서 지금 제가 요 모의고사 1의 문제가 뭐예요? 바로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학교론에서 무슨 효과예요? 지렛대 효과가 되는 거야. 지렛대 효과. 그러니까 요 문제. 그러니까 해지도 반드시 우리가 출제가 되거든. 그러니까 무슨 효과를 가져온다? 지렛대 효과. 그러면 해지는 뭐예요? 반드시 이 문제를 토대로 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한번 만약에 해지 뭐예요? 내일 모레 문제가 나오면 여기에서 5개 지문 중에서 2개 지문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를 자꾸 숙제하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주면 요번에 모의고사를 또 하나 테스팅할 게 있어요. 자, 이거 만약에 자 50분 안에 뭐에 40문제를 못 풀었다. 그러면 작전을 다시 퇴소를 해야 돼. 작전을 다시 돼. 그러면 뭐에 현상은 좋은 현상이야. 자, 그러면 뭐에 50분 안에 40문제를 다 풀었다라는 것은 두 개 하나일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서 푸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 세 분류가 있을 거예요. 자, A라는 사람은 정확하게 알아서 빨리 풀었다. B라는 사람은 뭐예요? 몰라. 그냥 찍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C라는 사람은 뭐예요? C라는 사람은 또 뭐예요? 50분 안에 40문제를 못 푸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라는 거야.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 해지의 기준 문제니까 5개 지문은 머릿속에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72번의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내일 모레 이제 일요일날 모의고사 풀 때 요 40문제가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지 테스팅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뭔가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 요약집이 있으면 요약집이 한 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에 또 하나? 기본서가 있으면 금상첨화죠. 기본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 요약집이 있든지, 아니면 요 40문제가 들어가 있든지, 그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우리 특강 자료가 머릿속에 있든지, 거기에 딱 세 가지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봐봐요. 점수가 확실히 나온 사람, 잘 나온 사람한테 물어봐요. 왜 점수가 잘 나오냐? 머릿속에 뭔가 모르게 자료가 하나가 있어. 그 근거로 하는 자료가.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것 봤다, 저것 봤다, 이것 봤다, 저것 봤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영어 잘하는 사람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반복 없이는 성공도 없다. 그렇죠. 영어 잘하는 사람이 한번 네 자로 한번 해봐요. No repeat, no success라는 거야. No success. 우리가 뭐예요? 반복 없이는 성공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밖에 없어. 반복밖에. 근데 반복밖에 없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 70 몇 번 있죠? 73번입니다. 73번. 그러면 이제 한번 보자고요. 자, 73번 문제는 뭐예요? 저기 위에다 써요. 자기가 이렇게 나와야 돼.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 언제 걸리냐? 자, 그러면 이걸 딱 할 때 이게 생각이 나야 돼. 걸리 몇 개? 5개. 물건은 몇 개? 물건은 2개. 그렇죠. 저거는 읽어봐요. 전일수, 용적. 이게 떠올라야 돼요. 물건은 두 종류. 그렇지, 법정. 이게 떠올라야 돼. 두 종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권리와 관련돼서 선의하게 인정되는 것. 그러면 요게 이제 항상 전하면 뭐예요? 요렇게. 전해. 그러니까 해제권만 선의하기야. 전부가 나올 때는 전해. 그러니까 요걸 자꾸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전해. 또 하나는 뭐예요? 일감. 일부 타인 걸림에서는 감액 청구권만 저선의하기야. 그러면 또 하나 뭐예요? 저만 손해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는 손해배상 청구권과 해제권만 선의하기야. 나머지는 전부 뭐다? 선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전회 일감만 줄이면 저만 손해. 그래서 이게 뭐 최소한은 이거는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아니면 저희가 자, 우리 기본서라든지 요약집에 전부 도표가 있거든. 그건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매도인의 담보 책임 나왔다. 그러면 이걸 딱 생각해서 자, 전해, 해가 뭐예요? 해제권이야. 해제권. 그러면 전부는 선의하기, 해제권의 선의하기, 일부는 감액 청구권만 선의하기. 그러면 저당권은 손해배상과 해제권만 선의하기라는 것. 그걸 잡아줘야 돼. 그러니까 최소한은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이 문제를 풀 때. 그러면 일요일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분명히 나온다 그러면 저희가 이걸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한번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일수용 동그라미 쳐놔봐요. 일수용만 뭐 있죠? 1년의 제척 기간이 있죠. 그렇죠. 선의는 앞날로부터. 자, 악의는 법령이 한 날로부터 1년이요. 물건에 대해서는 몇 개월이죠? 6개월이죠. 그 6개월. 그러니까 요거는 최선이 생각이 나야 돼. 생각. 그럼 요번에 뭐 한번 저희가 테스팅을 한번 해보고요. 안 되면 이제 뭐 또 와서 저한테 이제 계속적으로 제가 앞으로 요 문제 제가 틀렸으면 이제 뭐 숙제를 내줄 거야. 제가 뭐 다 봐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나왔다. 틀렸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우리 단원별 문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전부 풀어올 수 있도록. 그러면 제가 이제 봐봐요. 가져와요. 그러면 선생님 다 잡았어요.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 돼. 그렇게 답변을. 자,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그러면 73번,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자, 대규식 한번 읽어줘요. 매수인 갑은 매도인 을로부터 토지 500평을 매수하였는데 그중 100평이 매도인 을의 소유가 아니어서 그 부분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었다. 매수인 갑이 매도인 을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술로 틀린 것은 1. 갑이 선이라면 감액 청구 또는 계약 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선의만 할 수 있죠. 일감이니까. 그렇죠. 일감에 대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봐봐요. 그럼 이제 4대 문제 아니에요. 4대 문제. 그러면 3번을 가니까 2에 의해서. 그러면 3번, 4번으로 내려가 버려. 자, 그러면 400평의 토지만으로 갑이 이를 매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고, 갑이 선이라면 계약의 전부를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전해. 맞죠? 그래서. 그러면 100평 중 어리 토지가 토소유가 아님을 갖고 갑이 알고 있었을 때 그러면 선의야 악이야? 악이. 그러면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그러면 요 5번 앞에다 써봐요. 일감이라고 써요. 그러면 일감은 일부 타인 걸리면은 감액 청구권만 선의하기거든. 나오는 게 뻔해.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문제를 줬다는 것은 앞으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관련돼서 요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딱 가서 연습을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뭐 하나 더 많고, 뭐 이제 나중에 이제 뭐예요? 상품권에 누리 mod어서 이제 뭐예요? 막 이제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긍정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가 틀렸으면 앞으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 자기가 한 문제 놓치는 거야. 한 문제 놓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뭐봐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하나 마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학교론에서 계산 문제를 상기하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기라는 것은 일단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나온다는 거 알고 있는데 생각을 한번 해봐. 학교론을 보지 뭐 계산 문제는 풀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요번에 저기 모의고사 보는데 계산 문제는 풀지 말고 뭐만 풀어요? 이론만 쌓아 풀고 계산 문제는 무조건 3번으로 한번 찍어봐. 3번으로. 아니면 3번 아니면 4번으로 찍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계산 문제가 10문제 나오는데 괜히 그거 풀다가 시간 다 배려버린다고.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우리 소영 씨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학교론부터 먼저 풀었다가 작년에 민법부터 먼저 풀었다는 작년에 아마 1차는 합격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론의 계산 문제, 특히 이제 마지막 39번 문제가 되게 길었던 문제야. 전력성과 관련돼서 기대수익과 관련돼서 이게 요렇게 차지했거든. 요거 풀다가 뭐예요?
요거 한 번 15분 걸리고 나서 뭐예요? 풀고 나서 민법으로 오니까 진이 빠졌어. 진이 빠졌어요. 그럼 요거는 찍어야지. 그죠? 3번 찍었으면 아마 맞았을 겁니다. 3번. 우리 형님이 이제 풀고 나서 뭐예요? 요거 15분 걸려서 풀었다고 자기는 되게 좋아했는데 결론은 맞춰보니까 틀렸더라 이거야. 틀렸더라 이거야. 틀렸더라 이거야. 보니까 민법 한 7문제 정도 안 보여요. 안 보여. 진짜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니까 항상 그러면 봐봐요. 요거 이제 1회 문제잖아. 요 1회 문제를 잘 보관해서 며칠 시험 당일날 뭐예요? 당일날 아침에 요거 모의고사를 한번 풀고 들어가라고. 풀고 들어가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채점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동시에 보면 봐봐요. 자, 학교는 문제 1번이죠. 2번이죠. 3번. 아마 1번부터 3번까지는 다 틀려. 아마 여기 제일 젊은 분도 3번까지 많이 틀려. 그러니까 그러면 40대는 몇 번까지 틀려요? 4번까지. 50대는 몇 번? 5번까지. 60대는 6번까지. 아직까지 그게 틀이 안 나와. 그러니까 미리 자기가 미리 문제를 아침에 일찍 가서 한번 모의고사를 전부 한번 돌리고 들어가야 돼. 돌리고.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야, 컴퓨터. 컴퓨터를 한번 켜야 돼.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뭐예요? 386이다. 그럼 컴퓨터를 켜면 어때요? 부팅되는데 어때요? 느리죠. 그거랑 똑같다라는 거야. 이게 컴퓨터가. 그러니까 몰라서 틀린.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쭉 왔어. 자, 몇 번? 학교는 몇 번이냐? 40번. 그러면 41번부터 또 쭉 틀려요, 또. 41번부터 소나기가 또 내리기 시작합니다. 진짜 소나기가 내려. 근데 자꾸 젊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뭐예요? 자꾸 하소연을 해요. 왜 문제 1번은 쉬운데 왜 틀릴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컴퓨터가 안 켜져 있어서 그렇다는 거. 진짜야. 오답률이 제일 높아. 오답률이. 그래서 민법 뭐예요? 민법 41번 문제하고 학교는 뭐예요? 문제 1번하고 여기에 오답률이 제일 높아. 학교 오답률은 몇 프로인지 아세요? 90%가 넘어. 90%가. 아무리 쉬운 문제 갖다 놔도 오답률이. 그리고 또 오답률이 제일 높은 게 문제 1번에 1번 갖다 놓으면 오답률이 99.9%야. 문제 1번에 1번을 갖다 놨다? 아니야. 함정일 거야. 오답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른다는 소리네요. 그 소리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마 매도인의 담보 책임 요번에 테스팅을 한번 해보고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권리 5개 읽어봐요. 전일수, 영적, 특정 어디에 이제 속하는지를 보고 여기서 뭐예요? 우리 권리와 관련돼서 해제권, 감액 청구권, 손해배상, 해제권. 그러면 이번엔 선의하게 둘 다 인정되는 것들이가 나머지는 전부 선의야. 읽어봐요. 전해, 일감, 전만, 손해. 이거보다 좋은 안지 카운트는 없습니다. 없다라는 거. 자, 우리 뭐 학원의 원장님도 뭐예요? 원장님도 1년 떨어졌거든. 1년 떨어졌거든. 그러면 이유는 뭐냐? 이유는 까먹어. 암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작년에도 작년에 이제 붙었는데, 간신히 붙었어.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학교는 쭉 풀고 하다가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민법 몇 번으로 20개를 찍었어. 찍었다는 말은 안 했을 겁니다. 찍었어, 20개를. 그러니까 20개라. 그러면 민법 1번부터 20번, 41번부터 60번까지는 제대로 풀었다는 거죠. 풀고 나니까 시간이 없어서 몇 번으로? 자, 앞에 가니까 몇 번이 없어요. 2, 3번이 없더래. 그래서 몰빵 3번으로 딱 찍은 거야. 그것도 요령이야, 요령. 그러니까 우리 구미에서 수학선생님이 계셨어요. 수학선생은 절대 이상한 사람이야. 그래서 학교는 한 90에서 100 나오는데 민법은 민법은 답만 자기 푼 것만 적어놓고요. 안 푼 거는 빵꾸를 안 채워. 그래서 왜 안 채우냐 그랬더니 자기는 학교 선생이라서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진짜야. 바보 같아요. 그냥 하나만 더 맞았어도 합격을 하거든. 아마 요번에 방학 때 또 올지도 몰라요. 그러면 제가 눈치를 줄게요. 저분이라고.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73번과 관련돼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 요거 문제를 하나 샘플로 딱 잡아두라고. 자, 74번 하나 풀고 우리 잠시 쉬었다가 봅시다. 자, 74번은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비교 설명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문제 74번은 뭐예요? 74번. 74번과 관련돼서 이거는 반드시 나오는 문제. 이게 가장 기본 샘플이야. 정말 좋은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러면 배교신 요번에 이거 74번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그럼 정확하게 공부를 안 했다라는 거야. 자, 임대차와 관련돼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외워야 돼. 그러면
자, 임차인은 무슨 청구권이죠?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에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 나와 있죠.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그러면 밑에다 요게 이제 생각이 나야 돼. 자, 필요비. 그다음 뭐 있죠? 유익비. 이건 푼돈이에요, 목돈이에요? 푼돈이죠. 요거는 그러면 필요비는 뭐다? 즉시 청구할 수 있어. 즉시 청구할 수 있어요. 유익비는 종료 후에만, 종료 시에만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요거는 무슨 청구권이죠? 자, 비용상환 청구권이잖아. 비용상환 청구권. 그러면 비용상환 청구권은 임의규정, 강행규정. 임의규정. 이걸 생각해둬야 돼. 이걸 하나 생각했어야 되고. 그러면 필요비와 유익비는 어때요? 자, 필요비는 뭐예요? 많이 들어가요? 적게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죠. 유익비가 관련돼서는. 그러면 요거 유익비, 필요비에 대해서는 특히 유익비에 대해서는 타인의 물건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건 항상 이걸 생각하라고.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거. 유치권. 자, 이번에는 이제 거기 뒤에 뭘 물어봤어요?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야. 그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요거는 토지의 건물을 갖춰, 건물. 근데 요거는 요건을 갖춰야 돼. 첫 번째, 뭐야? 부속물 매수 청구는 함부로 청구할 수가 없어. 그러면 뭐야? 첫 번째, 동의를 얻어야 돼. 자, 그러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해야 돼. 동의하고 매수를 받아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하고 요건이 달라라는 거야. 그러면 동의를 얻거나 매수할 때만 그때 얻을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어요. 읽어볼래요?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야. 형성권. 그러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규정, 임의규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최소한은 이게 머릿속에 요게 문제를 풀면서 생각이 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임차는 뭐예요? 몇 기예요? 2기 위반이죠. 그러면 채무 불이행을 2기를 했어. 그러면 의무 위반을 했으니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이제 분명히 나와. 이게 내일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행위를 틀렸다라는 것은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 그러면 봐봐요. 비용상환 청구권은 강행규정, 임의규정, 필요비, 즉시, 유익비, 종료시, 유치권이 발생할 수 있고, 부속물 매수 청구는 임의규정으로서 요건을 갖춰야 돼. 동의가 매수, 건물이 토지, 건물, 무슨 건? 형성권, 몇기, 2기, 위반은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이게 딱 떠올라야 돼. 그러면 요거는 지 물건이야, 딴 물건이야? 동의를 얻었고 매수했으니까 지 거예요, 남의 거예요? 지 거죠. 지 거니까 뭐예요? 타인 물건이 아니죠. 그래서 부속물 매수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유치권은 어디에서만 나온다? 타인 물건에서만 나오거든. 타인 물건. 그러니까 요게 그래서 요거보다 더 좋은 문제가 없어. 제일 간단한 문제고. 그러니까 요 문제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옳지 않는 거.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그러면 이제 3번부터 읽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째려봐요.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6개월. 자, 6개월 있어요? 6개월. 그러면 6개월은 끝났네. 그러면 5번은 맞네요. 그러면 3번부터 이제 읽어보세요.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배제할 수 없으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당사자의 약정에 포기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부속물 매수 청구는 강행규정, 임의규정. 이거 아니죠. 이건 무슨 규정이에요? 강행규정이야. 강행규정. 잘못 썼네요. 자, 부속물 매수 청구는 무슨 규정이다? 강행규정이 돼. 그러니까 그러면 비용상환 청구는 임의규정. 요거는 포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요거는 포기 안 돼. 그렇죠. 이 말이야, 결론적으로. 저도 미쳤나 봐요. 잘못 썼습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잡고. 그러면 3번 맞네요. 그러면 우리가 장문이니까 그러면 3번하고 4번 중에 이제 그러면 4번 만약에 생각이 안 났다. 그럼 4번 찍고 가버려. 4번이 정답이에요. 보나마나. 그러면 4번 한번 읽어볼래?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반대로 설명하자. 정확하게 안 해놓으니까 반대로 설명해놨죠.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이제 오답 정리를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4번은 나왔으니까. 자, 1번 대규씨 읽어봐요. 부속된 물건이 건물 기타 건물 확인하고 건물. 토지로 나왔는지 건물로 나왔는지. 건물. 우리 여기 봐봐요. 요거. 건물이 토지. 건물이죠.
그러면 툭툭 치고 가요. 기타 공작물의 구성 부분이 되면 유익비 상환 증언이 대상이 되고 잘라요.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대상이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동의를 얻고 매수해야 돼. 무슨 성을 갖춰야 돼? 독립성을 갖춰야 된다. 독립성. 자, 그러면 이제 3번은 아까 했고요. 5번 읽어보실래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지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그와 같은 제약이 없다. 자, 오케이. 정답은 몇 번? 4번. 내일 아마 일요일 날 요거 틀림없이 나와. 그러면 요거는 앞으로 이제 비용 상환 청구권 읽어봐요. 필요비, 즉시, 유익비, 종료시. 요거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어요. 요거는 임의규정, 각인규정. 임의규정. 건물이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 각인규정이에요. 무슨 건? 형성권이고. 일단 원칙으로 동의를 얻거나 매수해야 돼. 매수해야 돼요. 임차인으로부터 매수받든지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었든지. 그럼 부속물 매수 청구는 매수하고 동의를 얻었으니까 지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이 과정을 한번 거쳐가라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개를 찾고 아마 74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그러니까 이걸 뭐예요? 대규시는 이걸 애워버려. 요 지문 자체를 지렛대 지문으로 잡으라고. 지렛대 지문으로 잡아주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 수 있어요. 그럼 일단 거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 기지개 펴고 한번 하자고요. 좀 쉬었다 합니다.